그 여자가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나 당신을 30년 동안 잊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51세가 된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대학생 딸 하나와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그저 그런 중년 아버지였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던 중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온 거예요. 30년 만에 동창회. 솔직히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나이 들어 변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그 시절의 풋풋했던 추억들을 현실의 무게로 짓누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추억도 되살려봐. 그렇게 마지못해 동창회 장소인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18살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이죠. 그때는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컸고 사랑도 순수했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 보였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시선이 한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연회장 한편에서 홀로 와인잔을 들고 서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주였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민주 말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여자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긴 생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바뀌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살짝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맑고 깊은 마치 가을 하늘 같은 눈빛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그녀에게 반했던 순간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날, 함께 걸었던 학교 뒤편 작은 길, 첫 키스를 나눴던 교실 베란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던 그 시절 말이죠. 그때 민주가 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살짝 흔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야? 그녀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죠. 은재야, 정말 오랜만이다. 저는 겨우 이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했다가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이는 없었고 지금은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제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해서 2아이를 두고 있다는 것,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요즘 많이 지쳐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동창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시선은 계속 민주에게 가 있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죠.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민주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준호야, 커피 한 잔 더 할까?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은 것 같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앞에서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어디로 갈까? 민주가 호텔 로비의 바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좋은 바였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서 와인을 주문했어요. 참 신기하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민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사실 동창회 오기 전까지는 너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보니까 옛날 기억이 다 살아나더라.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지난 30년간 살아온 이야기, 각자의 꿈과 좌절, 결혼 생활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취직했다가 10년 전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져 살았고 결국 3년 전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잖아. 민주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맞아, 그때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지.
지금은 책임감이 앞서고 현실적인 것들만 생각하게 되고 와인이 한 병, 두 병 비워지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도 고조되었고요. 준호야, 나 고백할 게 있어. 민주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나 그동안 너를 잊지 못했어. 다른 남자랑 결혼할 때도 이혼할 때도 힘들 때마다 네 생각이 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비록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민주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었으니까요. 나도 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네 생각이 났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 감정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시간이 흘러 바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이렇게 금방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민주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주도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 좀 더 이야기할까? 내 방에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앞에서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의 호텔방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죄책감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민주가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더 친밀하고 더 감정적이었죠. 준호야,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민주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넌 별로 안 변했어. 여전히 예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민주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새 손을 잡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눴어요. 30년 만의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지난 30년간의 외로움과 상처를 달래주었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간절하게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선 영혼과 영혼의 만남 같았어요.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면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 생각이 났거든요. 동시에 민주와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민주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민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후회하지 않아. 오늘 밤 말이야. 나도 후회하지 않아.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비록 죄책감은 있었지만 30년 만에 첫사랑과 나눈 이 밤을 후회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민주는 자신의 카페로 말이죠. 씻고 옷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겁고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 민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모르겠거든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저는 겨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런데 준호야, 꼭 연락해. 30년을 기다린 건데 이제 와서 다시 연락 없이 지낼 수는 없잖아. 저는 약속했어요. 연락하겠다고. 이번에는 연락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내에게는 동창회가 늦게 끝났다고 둘러댔어요. 다행히 아내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민주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그녀가 떠올랐어요. 민주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며칠 후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자꾸 그날 밤 생각이 나요. 저 역시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그래. 마음이 복잡해.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카페 일상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회사 생활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조금씩 어색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대화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민주가 만나자고 했어요. 준호야, 전화와 문자로만 이야기하니까 답답해. 우리 카페에서 만날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 번 실수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또 만나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민주의 카페는 강남에 있는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했죠. 오후 3시경 카페에 도착하니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민주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때? 내 카페? 민주가 자랑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좋다, 너답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카페 분위기가 민주의 성격과 잘 어울렸거든요. 따뜻하고 아늑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 만의 만남이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 민주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계속 네 생각만 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도 그래. 가족들 보면 미안하고 그렇다고 너를 포기하기는 싫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민주에게는 새로 시작한 카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30년을 기다린 만큼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 말이죠. 준호야, 나는 기다릴게. 네가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어. 민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30년을 기다렸잖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주의 진심을 알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결정해야 할 일들의 무게도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민주의 카페에 들르거나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민주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의 답답함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화가 줄어들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각자의 일에 바빠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일도 별로 없었고요. 사실상 가족의 의미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민주와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화도 즐거웠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마치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민주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었거든요. 먼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부모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내와의 대화는 더 어려웠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였잖아요. 하지만 결국 서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평화롭게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아내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관계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새 집을 구했고 민주와 함께할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 저희는 정식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카페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30년을 기다린 사랑이어서 그런지 모든 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같이 카페 일을 도우면서 말이에요. 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배려심도 깊고 이해심도 많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거든요. 제가 가족과 헤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위로해 주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51살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첫사랑을 택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남은 시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민주와 저는 이제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카페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손님들은 우릴 보고 정말 사랑하는 부부 같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은 운명이었을 거예요.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민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아직도 가끔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고 명절 때는 만나기도 하고요. 다행히 아이들도 제 선택을 점점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에 안주하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51살에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해요. 지금 이 순간도 민주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을 거예요. 저는 퇴근 후에 그곳으로 가서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거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상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포기했던 사랑이 있다면, 놓쳐버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결정이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